7월은 참 오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 바뀌는 그 사이 지점에서 기운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뻗고 그 기운을 따라 불의 기운이 깨어나는 달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끝까지 자라 올라오고 그 기운이 열정과 활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목은 자라나는 새싹의 기운과 뻗어오르고 확장되는 생명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 목의 기운이 지나치면 기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균형을 맞춰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는 따뜻함과 활기, 정열의 기운인데요. 이 두 가지 기운이 서로 겹치는 시기가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기운을 다시 바로잡고 정돈하는 시기입니다. 집안의 오래된 기운, 묵은 물건들을 털어내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바꾸고 기운이 막힌 구석을 비우는 것, 이 모든 게 다 복의 자리를 열어주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움직인 만큼 가을에 수확하는 복도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햇빛 좋은 날을 골라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좋은 기운이 자라날 자리를 만들어 보시면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재물복과 대운이 스르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꼭 버려야 할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청소나 정리의 문제를 넘어서 재물복과 건강운, 대운까지 맡고 있는 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찾아 없애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드리고 풍수적으로 좋은 식물을 두어도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고 붙잡고 있으면 복은 들어오지 못하고 기운은 계속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해지고 찢어진 물건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직 쓸만하니까 싶어서 그대로 두고 계신다면 돈복이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해진 것은 기운이 갈라지고 복이 흩어지는 징조라고 보는데요. 특히 해진 수건이나 이불, 찢어진 잠옷과 속옷, 양말 등은 몸의 기운까지 빠져나가게 하는 것들인데도 장롱 안이나 서랍 깊숙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집안의 복을 찢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찢어졌다는 건 기운의 틀이 깨졌다는 뜻이고 해졌다는 건 기운이 낡고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낡아서 해져버린 수건은 닦을 때마다 복이 빠져나가고 특히 욕실에 두는 수건은 몸의 기운을 닦아내는 도구이기에 그 수건이 낡고 닳아져 있다면 몸속의 기운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해진 옷을 입으시는 것 또한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옷과 양말, 특히 속옷은 몸에 바로 닿는 것으로 운과 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운을 스스로 끊고 자르는 것이 되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재물운과 건강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작은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복을 놓치게 한다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넘겨버리면 운도 그만큼 지나쳐 가버릴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해지고 찢어진 물건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복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짝 잃은 물건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 짝 남은 양말이나 귀걸이, 젓가락 등 짝이 없는 물건은 기운이 외롭고 불안정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짝을 잃은 물건을 오래 쥐고 있으면 가정의 기운이 깨지거나 대인운이 약해진다고 하여 관계운, 사람복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니 지금 당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기운은
짝을 이루며 흐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음양이 짝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이 짝을 만나고 그릇과 뚜껑, 숟가락과 젓가락처럼 형태가 맞아야 비로소 복도 온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짝을 잃은 물건이 계속 집 안에 남아 있으면 그 틈으로 복도 어그러지고 운도 반쪽만 들어오고 인복이나 재물복도 매번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어딘가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랍을 열어 짝이 없는 양말과 주방 서랍에서 혼자 있는 젓가락, 짝이 맞지 않은 귀걸이 등을 찾아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복의 자리를 다시 균형 맞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약과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혹시 몰라서 남겨뒀다는 약들, 유통기한 지난 약뿐 아니라 예전에 먹던 약 봉지, 설명서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게 된다면 집안의 건강운이 무너지고 병의 기운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몇 년째 있는 양념통과 봉지 뜯고 남은 식재료들, 이것들은 집안의 생기를 죽이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부패한 물건은 기운을 썩게 하고 사람의 건강운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집안 재물이 창고인 부엌이나 냉장고 안이 오래되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하다면 돈이 들어와도 썩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로 정리하시고 꼭 버리셔야 복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용하지 않지만 아까워서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 입는 옷과 신발, 가방,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 세트,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누가 줬다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 등등, 이런 물건들은 정체된 기운을 집안에 가득 차게 만들고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혹시 지금 내 집에는 너무 아까워서 언젠가 쓸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는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복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우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복이 앉고 그 틈으로 돈복과 재물복, 대운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가 나간 컵이나 그릇 등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식복, 대화운을 깨뜨립니다. 집안의 복은 식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그릇의 상태가 곧 재물복과 연결되는 것이니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비운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막힌 터가 되는 것이니 얼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화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7월 덥고 습한 이 시기는 계절의 기운이 크게 바뀌면서 식물의 기운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기에 집안의 화분을 점검하고 재정비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시든 잎과 병든 화분은 길을 막고 곧 재물운과 건강운, 대운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 안에 묵은 기운이 끼어 있는 것과 같아서 돈복과 대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분이 집안에 막힌 재물통이 되기 전에 지금 꼭 정리해 주셔야 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분이 놓인 위치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너무 커다란 화분이 집안에 있는지, 침실과 부엌에 화분을 두었는지, 거실 중심에 너무 날카로운 식물이 있는지 한 번쯤 꼭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잘 흐르는 집이 돈도 잘 들어오는 것이니 식물의 잘못된 자리가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기운의 전환기이며 묵은 기운은 비우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화분을 잘 살피면 재물운과 건강운, 대운까지도 더 좋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낡은 지갑과
헌 가방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이 찢어지고 낡았다면 돈이 머무르지 않고 도망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오래되어 닳고 낡은 지갑이나 지퍼가 고장난 가방, 잘 들고 다니지 않는 가방은 재물의 흐름을 끊는 상징이니 새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8번째, 현관 매트나 화장실 매트, 부엌 매트, 침구를 교체하거나 점검해야 합니다. 현관은 집 안의 기운이 처음으로 드나드는 자리이자 재물과 사람의 복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곳의 매트가 해지고 더러워졌다면 그건 마치 복이 들어오자마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반드시 한 번쯤 매트를 교체하거나 새롭게 세탁해서 정갈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발매트는 어떨까요? 화장실은 풍수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인데요. 특히 물이 흐르고 습기가 고이며 인체에 노폐물이 배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두는 발매트는 음의 기운을 쉽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발매트가 젖어 있거나 오래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빠져나가는 재물운을 더 붙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 발매트를 새로 정비하는 일은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고 복을 지키는 중요한 풍수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묵은 기운을 걷어내고 새 복을 드리는 전환점입니다. 혹시 현관이나 화장실 외에 거실 러그나 침대 매트, 이불도 오래되셨다면 같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불 점검도 꼭 해주셔야 할 중요한 풍수 관리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잠자는 물건이지만 이불은 곧 기운을 덮고 복을 감싸는 보호막입니다. 특히 이불은 몸의 기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 직접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대운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음에서 양으로 기운이 확 바뀌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불이 겨울 내내 사용했던 이불이라면 몸에 남은 묵은 기운과 눌린 기운을 덮고 있는 것과 같아서 기운이 맑게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찢어진 곳이 있는지, 꿉꿉한 냄새가 나는지, 색이 너무 어둡진 않은지 점검하셔서 다가오는 여름 복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9번째, 사진 속 과거의 사람들과 나쁜 기억이 담긴 물건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들, 혹시 이런 것들이 서랍 안에 조용히 묻혀 있다면 과거의 기운이 현재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도 감정을 품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물건은 이미 기운을 갉아먹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미련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기울어진 시계와 멈춰선 시계, 깨진 액자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시간이 멈춘 공간은 운이 정체되고 일이 풀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시계가 멈춰 있거나 사진 액자가 기울어진 상태로 놓여 있다면 시간과 기운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엇갈리기 때문에 계속 잡음이 생기고 복이 끊기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집 안의 시계가 정확히 가고 있는지, 액자가 반듯하게 걸려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비워내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돈복이 되고 재물복이 되고 평안한 기운이 되어 가족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물건이 마음 한쪽에 걸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지금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기웃거리다 돌아서 나가는 작은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복은 새 물건보다 비워진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정리해 보신다면 그 순간부터 기운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워지고 깨끗한 자리, 정돈된 공간을 타고 천천히 조용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리들만 잘 비우셔도 돈복과 재물복, 대운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새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해서 드렸던 것이고 버리기 아까워서 잠깐 두었던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물건들이 내 삶의 기운을 막고 복이 머무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비우면 복이 들어오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첫 문으로 낡고 해진 신발과 오래 묵혀놓고 신지 않는 신발, 고장난 우산 등의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신발은 항상 정리해 놓고 문 앞에는 가급적 물건을 두지 않아야 기운이 맑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래 묵은 신발이나 다른 슬리퍼, 쓰레기 등이 현관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깨끗이 정리하셔서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방 싱크대 아래와 냉장고입니다. 재물의 수맥이 흐르는 곳이고 복을 담는 창고입니다. 이 공간들이 지저분하거나 오래된 소금 등의 양념들, 먹지 않아 상한 음식들, 닳고 해진 수세미, 낡고 쓰지 않는 고무장갑 등이 있다면 재물의 흐름이 썩고 돈복이 정체되고 많은 것이기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바로 정리해 주셔서 깨끗한 주방을 만드셔야 들어온 복이 깨끗하게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대 아래입니다. 침실은 몸과 마음이 쉬는 자리입니다. 침대 밑에 상자들을 쌓아두고 박스에 뭔지 모를 물건을 채워넣고 수년째 꺼내지 않으셨다면 눌린 기운이 고이는 곳으로 지금이 정리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람이 자는 곳 아래는 비워둘수록 편안하고 복이 깃든다고 하는데요. 머리맡 협탁과 화장대 또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곳들이 어지러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운이 맺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잠든 사이 몸의 기운이 맑아지고 다음 날 아침 복이 열리게 하셔야 한 해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눕는 자리와 그 주변이 청결해야 하고 그 아래가 비어 있어야 기운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입니다. 특히 자주 아프시거나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침대 아래, 침대 주변부터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를 치운다는 것은 단순히 정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의 통로를 깨끗하게 여는 일입니다. 베란다는 기운의 입구이자 확장의 통로입니다. 바깥 세상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공간입니다. 베란다가 어지럽거나 막혀 있으면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어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쌓아둔 박스와 안 쓰는 의자, 마른 화분, 빨래, 널린 옷가지들이 가득하면 어떨까요? 그건 마치 복이 문 앞까지 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 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운이 드나들고 확장되는 곳인 베란다가 어둡고 지저분한 물건들이 가득하면 집 전체의 운이 답답하고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란다를 꽉 채운 물건들을 정리해 주시고 생기 있는 화분을 한두 개 놓되 과하지 않게 두시는 것이 복을 부르는 베란다 비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실 테이블과 소파 위, TV 다이 등의 공간입니다. 이 자리는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며 거실에 쌓아둔 여러 물건들이 복의 흐름을 막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중심이고 기운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복이 돌고 돌아야 재물이 늘어나고 일이 잘 풀리고 복이 들어오는 것이니 거실 모퉁이를 비우고 대신 화분 하나 두게 된다면 좋은 기운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은밀한 공간이자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잘못 관리하면 복이 바로 빠져나가 버리거나 오히려 나쁜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은 수건, 낡고 해진 수건을 널어놓거나 오래되고 닳고 곰팡이 낀 욕실화와 다 쓴 샴푸병, 머리카락 등을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그 틈으로 복이 흘러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맑은 물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배수구와 거울, 수전도 맑게 닦아주고 화장실 선반의 물건들도 정리해주게 된다면 흘러야 할 기운은 맑게 흐르고 지켜야 할 복은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집안 한 공간이라도 답답하고 막혀 있는 느낌이 드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 자리를 한번 정성껏 비우고 복이 들어오고 머물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기운이 다시 흐르고 재물복과 대운이 소리 없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물건 하나, 장소들을 무리하지 말고 하나씩 비워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올해 큰 복의 물꼬를 터줄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남아있을 묵은 기운을 지금 비워내고 정리하면 올해 복이 그 빈 자리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